그때 본인이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출이 안 나오는 전세 내놔달라고? 전세 내놔달라고. 그런 매물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면 또 전세 금액이 점점 경쟁을 하면서 또 깎이죠. 그러면은 본인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찌쭈. 제가 지주입니다 하면은 의뢰차 차장입니다. 오케이. 견뎌.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의뢰차 차장입니다. 뭐예요, 텐션이.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의뢰차 차장입니다. 안녕. 저를 보지 마세요. 렌즈를 봐주세요. 오늘은 우리 의뢰차 차장님이랑 함께 오피스텔 특징, 장단점,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중개사로서의 오피스텔 중개 관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차 차장이라는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차지연입니다. 와, 이름 밝히는 거예요? 찌쭈. 1년은 상가,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거 위주로 중개를 했었고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의 장단점, 특징이요?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입지 자체가 조금 좁고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깔끔하다거나 외관이, 그리고 건물 관리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출입 통제가 되기 때문에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보다는 조금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젊은 분들의 수요층이 정말 많은. 저도 헷갈렸었던 게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를 가입했기 때문에 임대료 상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었다가 나중에 계약 갱신을 할 때 다시 임대를 내놓을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그 부분. 네.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보다 월세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자를 안 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한테 들어왔을 때는 얼마를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한 매물인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도 연에 5%밖에 못 올려요. 네. 근데 그 5%가 환산보증금의 5%죠. 네, 금리라던가 그런 게 포함된 그런 환산보증금으로 인해서 계산을 해야 돼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해드릴 수는 없고 렌트홈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임대료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단돈 10원, 20원이라도 초과되면은 그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를 잘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세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월세에 따른 환산보증금을 똑같이 렌트홈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금액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얼마 안 올라요. 지금같이 무슨 환산보증금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몰라 하거든요. 네. 가장 쉬운 용어로 고르고 골라서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얘기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건설사? 분양사에서 빨리빨리 계약을 하려고 저렴하게 계약을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게 좀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지금 많이 막혀가지고 주임사 말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부가세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10%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내서 오피스텔을 사시면 그러면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가 원래는 하면 안 돼요. 덜컥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입신고 불가한다 네. 얘기를 해놓고 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자기 보증금을 지키냐,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니 맨날 이런 이슈들을 우리 중개사가 담당을 하잖아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물건들은 전세로는 거의 진행하지 않고 거의 월세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증금도 가장 저렴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이 전신고를 그 집에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이건 어쨌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명백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분을 뱉어라. 거기다가 한때 우리 계속 그 규제를 많이 할 때는 주택수가 특히 문제였었잖아요. 네네. 업무용인데 전입신고를 했다? 그럼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겼어요. 오피스텔 하면서 저것도 보셨어요? 저는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못 올리고 전세 못 올리고 이러니까 관리비로 많이 빼거든요. 오피스텔은 이 관리비가 주인한테 들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리 맞아요. 업체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관리비로 월세를 전환을 할 건데 이 관리비는 나한테 주고 저 관리비는 저기다 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저희 현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소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탈세? 약간 그런 맞아요. 개념이라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진행한 적은 없었고 그렇게 진행한 거를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진짜 많았었거든요. 1억 2천에 월세 20에 관리비 40만 원 이런 식으로 손님도 관리비 40만 원은 뭐예요? 그냥 월세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관리비에 대한 규제가 법이 따로 없으니까 저도 뭐 중개사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는 1억 2천에 얼마면은 내나 그 집보다는 이 집이 낫다. 다른 집이랑 비교를 하는 거지 똑같이 나한테 나가는 생활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주택임대사업자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세입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뭐 재계약을 한다거나 했을 때 무조건 시청 혹은 구청에다가 그 표준임대차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양식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으로 써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만약에 미신고했을 때는 조금 많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서 무조건 꼭 임대인한테 챙겨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동산에 좀 다 위임해서 맡기시는 경우가 있고 중개사분들께서 대리신고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대리신고할 때는 뭐 필요해요? 위임장? 위임장이랑 우리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 사본, 표준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내역서까지 다 같이 복사본으로 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서류가 꽤나 많아요. 그리고 직접 가서 신고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서류를 이만큼 챙겨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하죠. 네, 몰아서 주택가에 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거 다 도장 찍느라 진짜 힘들어요. 원래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장수가 많은데 그거를 못해도 3장은 써야 되잖아요. 동시에 임대차 신고는 6,030 초과일 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이다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세입자가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도 막 계약서에까지도 그걸 기재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시면 안 될 부분이 보증보험 관련해서예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잖아요. 소액임차 보증금 안에 들어오는 보증금일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임차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임대인분이. 임차인이 그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그 단계라던가 그건 좀 쉬운데 임대인이 가입하는 거는 꽤나 어려워요. 금액도 달라요. 네, 금액도 좀 더 비싸고 좀 달라요. 비율도 다르더라고요. 네, 비율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 현장 실무에서는 임차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가입하셔야 되니까 임차인이 가입했을 경우 임대인이 그 보증보험료를 납부를 했던 거를 증빙을 해오면은 시청 신고를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보통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시는데 그런 대출에 같이 껴있는 보증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청에다가 해요? 막 저 행복센터 이런 데 아니에요. 시청, 구청까지 가야 돼요. 월에 한 번씩은 꼭 갔어요. 저는 제가 대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동네 특성상 오피스텔이 많은 위치였고 요런 방식이 좀 있어야 굴러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있었지만 옛날에 4년 뭐 8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고 이제 다 10년으로 장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8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면서 한 번 계도 기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8년짜리도 안 되고 4년짜리 드신 분들이 있는데 4년의 기간 중에 2년의 임대를,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임대를 준 매물인 경우 자진 말소를 해줬었어요. 맞아. 그게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10년을 안고 가야 된다. 나 임대 사업자인데 한 번도 표준 계약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임대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세요? 렌트홈인가 거기서 이제 조회할 수 있다고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게 부기등기. 이제 등기만 떼보면은 이분 알 수 있게끔. 난 그런 거 항상 없었는데. 옛날에 없었어요. 최근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이제 부기등기 안 하시면 또 과태료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의무가 돼서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그
그 등기부 떼보면은 주택임대 등록 매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오피스텔 중개를 할 때 비율적으로 그 임대사업자가 안 되신 분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거의 90%. 그러면 그 90% 중에 뭐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신 분들은요? 반반도 안 다.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밖에 못 올린다는 그게 엄청 크리티컬해서 요새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많이 가세요. 왜냐면 부가세 환급 혜택 때문에. 그 대신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길 가다가 잡혀서 들어갔는데 잡혀서 네.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지역 얘기 안 되는 500만 원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좋은데요? 나 같아도 사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막 해요. 이거는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받아서 월세 수익 얻어라. 500만 원만 있으면 수익을 얼마 얻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분을 이득인 양 얘기를 하고 다른 부가적인 건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사라지는 거죠. 입주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시행사에서 계약자분들한테 잔금해라 뭐 해라 이렇게 연락이 가잖아요. 그때 본인이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출이 안 나오는 전세 내놔달라고? 전세 내놔달라고. 그런 매물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면 또 전세 금액이 점점 경쟁을 하면서 또 깎이죠. 그러면은 본인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 진짜 죽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정말 많이 상담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일반인 분들이 보신다면은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공부를 하고 정말로 내 통장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가지고 월세도 받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노려야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다른 주거용이랑 달라요. 실거주 하시려고 사시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상가랑 같은 개념이 돼요. 월세가 올라야지만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월세 자체가 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오르기가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도 조금 월세가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감가는 되지만 매매가 자체는 좀 오르지가 않아서 내가 막상 사도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기가 어려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전문 중개사 관점. 오피스텔 구조도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고 그래서 중개는 꽤 쉬워요. 옵션도 좋고 외관도 깔끔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안 봐도 한두 개만 좋으면 빨리빨리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중개 난이도는 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잡일이라던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꽤 많아서 더 깊이 공부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개가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은 좀 초보 중개사가 일을 배우기에는 좀 최적의 중개 대상물이라고 생각해요. 내나 투자자들이 한 번 투자를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맞아요. 투자를 해요. 그럼 뭐 간단한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를 계약을 할 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신뢰감을 먼저 쌓고 그 다음 투자로 이어져 갑니다. 처음부터 나 부동산 차렸다, 공인중개사다 해서 누가 뭐 땅 주고 건물 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장의 중개보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약 회전율에서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을 얻거든요. 퇴실하면 중개사분이 퇴실 체크를 뭐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의무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사신 분들은 내부를 확인을 안 해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맞췄어요. 근데 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좋은 컨디션의 집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가지고 확인까지 해주고 그럼 되게 번거로운데? 엄청 번거롭지만 심지어 중개 수수료도 엄청 적어요. 월세가 500에 35에 맞아요. 관리비 7만원, 11만원 이랬었거든요. 네. 그럼 그거 합치면 한 4, 50만원 생활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을 때 오피스텔 0.4예요? 네. 그럼 0.4예요? 네. 12만 12만원 정도 돼요. 너무 힘들다. 양타로 하면 한 3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대신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10건, 20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서 다른 중개 대상물까지도 하면은 제일 좋죠. 제일 그냥 좋아요. 오피스텔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걸로 적응을 해서 하나씩 추가로 중개를 하셔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피스텔 관련돼서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차장님 다시 모셔가지고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의뢰차 차장님 강의 오픈하거든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합니다. 처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베테랑 멋지신 우리 공인중개사 지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관 많은 관심 부탁해. 부탁드립니다.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매출 공개랑 그리고 어떤 게 내가 힘들었던 중개 잘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5만 원이에요. 이게 아마 최저가고 다시는 이런 강의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성비 좋은 가장 최고의 품질의 그런 강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주님도 실제로 만나실 수 맞아요. 있으실 저는 거고요. 저 수업 들으러 가는 거예요. 수강생으로 구석탱이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이제 안 맞아. 다시 안녕. 적어야 되는데 이거? 지주 네. 지주 한 번 더. 지주 어쩌면 목소리 안 나와. 그렇네. 그 약간 효과음이 지주 이게 나오거든. 그걸 따라하고 말로 있었어. 다 하고 있어. 아주 귀염 뽀짝한 지주님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저는 매우 영광입니다. 저도요. 개 탔습니다. 네. 저도요. 전 지금 사장님네 집 처음으로 온 사람이 내가 처음으로 온 사람? 맞아요. 처음으로 왔어요? 맞아요. 네, 처음으로 온 유튜버가 돼가지고 맞아요. 영광입니다. 구조도 단일화되어 있고 단일화? 뭔가 그 정치 얘기하는 느낌이 뭐라 그러지? 규격화. 구조도 규격화되어 발음이 안 되나?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을 못 본 거예요. 이제 이 세입자 빠진 다음에 입주 청소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웬걸? 주황색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죽어도 주황색에는 못 살겠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상담을 좀 해주고 오마카세를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중개보수가 왠지 아세요? 오마카세보다 중개 수수료가 적거든요.